Hey, I'm about to go level up. I cannot settle for nothing. I never been regular. Always knew I could do better. 마루와 타일에 대한 정보 너무 많고 고르는 기준은 없죠. 오늘은 바닥재 고르는 핵심 기준을 설명드리고 2026년 기준으로 깔끔하고 정확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에게 맞는 최고의 바닥재를 고를 수 있는 기준이 생기실 거예요. 고급 호텔이나 대형 주택을 보면 바닥이 타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 생각에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만드는 데는 타일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장소에 가면 꼭 슬리퍼를 찾게 되더라고요. 쿠션감이 없는 돌 성분 때문에 장시간 걸어 다니면 발에 전달되는 충격이 그대로 올라오면서 발에 피로도가 쌓이더라고요. 또 다른 예로는 우리나라 주택은 거의 다 온돌 난방이잖아요. 바닥면이 고르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시공을 진행하면 나중에 콘크리트가 미세하게 움직이면서 타일이 깨지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보수 비용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물론 마루도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타일은 상황에 따라 주변 타일까지 같이 교체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보수 범위가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온돌에서 가장 안정적인 강마루를 많이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마루에는 강화마루, 강마루, 합판마루, 원목마루, 그리고 돌 성분이 들어간 SPC 마루가 있습니다. 강화마루는 나무 톱밥을 압축한 판 위에다가 필름을 입힌 방식인데요. 특징으로는 가격이 저렴하고 비접착식이라서 본드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공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루 사이 틈이 벌어지거나 들뜸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강마루는 바닥에 본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들뜸이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인기가 가장 많다 보니 디자인과 컬러도 가장 많아요. 우리가 아는 나무 패턴뿐만 아니라 타일 패턴도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컬러도 가장 많습니다. 타일을 하고 싶지만 비용이 부담스러울 때는 타일형 강마루를 많이 찾는 추세입니다. 원목마루는 실제 나무를 사용해서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러움과 질감이 특징입니다. 원목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기스나 찍힘이 생기는 걸 보고 놀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오래 사용하시는 분들 얘기는 조금 다릅니다. 원목이 주는 따스함과 고급스러운 느낌 때문에 다시 하더라도 원목을 하겠다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원목은 시간이 지날수록 색이 점점 더 고급스럽게 변합니다. 가격은 제일 비싸지만 인기는 꾸준히 있는 자재입니다. SPC 마루는 돌가루와 PVC가 섞인 자재인데요. 물 청소를 해도 될 만큼 습기에 강하고 뒤틀림이 적다는 게 특징입니다. 다만 마루 자체가 돌 성분이라 좀 단단해요. 그래서 일반 마루보다 조금 더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덧방 시공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본드를 쓰지 않아서 친환경이라는 점도 특징입니다. 합판 마루는 원목 마루와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표면에 있는 원목의 두께인데요. 합판 위에 2mm 이하의 원목이 들어가면 합판 마루라고 불립니다. 물론 브랜드마다 이걸 매기는 수치는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원목 느낌을 비교적 자연스럽게 연출할 수 있으면서 가격적인 부분에선 부담이 적은 편이에요. 그러나 표면이 얇은 원목이라서 스크래치에 조금 약할 수는 있습니다. 타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폴리싱 타일, 포세린 타일입니다. 먼저 폴리싱 타일은 반짝이는 유광 타일이고 포세린 타일은 무광 타일입니다. 눈으로 봤을 때 비교하기가 쉬워요. 폴리싱 같은 경우에는 표면 처리를 해서 바닥이 미끄러운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거나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포세린 타일을 더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아파트 바닥 마감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집 생활 환경에 맞는 자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재의 외형만 마음에 든다고 선택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제 지인의 같은 경우에도 타일이 좋아? 마루가 좋아?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마루를 시공하는 회사를 하고 있지만 어느 하나가 무조건 더 좋다고 말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바닥 마감재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집의 환경에 맞춰서 선택해야 됩니다. 이렇게 바닥재의 선택이 달라지는 이유는 각 자재가 가지고 있는 재료의 특성 때문이에요. 타일은 돌 기반의 소재라서 표면이 단단하고 내구성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찍힘이나 오염에 강하고 물 청소도 가능합니다. 또한 열 전도율도 높아서 난방을 켜면 열을 빠르게 전달하는 효과도 있어요. 반면 마루는 나무 소재가 많기 때문에 타일보다는 걸을 때 편한 느낌이 있습니다. 실제로 생활을 하다 보면 발에 무리가 덜하고 보일러를 틀지 않아도 덜 차가운 느낌이 있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타일이 최고의 바닥재다라고 말씀하세요. 실제로 타일은 내구성이 좋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만든다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타일은 마루보다 평균 가격이 훨씬 높습니다. 바닥 미장이나 줄눈 시공 같은 것들이 추가되고 시공 난이도도 높기 때문에 작업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난방을 자주 사용하시는 집이라면 시공 전에 바닥면의 상태를 꼭 고려하셔야 됩니다. 바닥면이 좋지 않은데 무리한 시공을 한다고 하면 난방열에 의해서 타일이 들뜨거나 금이 갈 수 있습니다. 또 바닥이 딱딱하기 때문에 아이가 있는 집이나 노인분들이 사시는 집에는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공간에 따라서 바닥재를 다르게 배치하는 겁니다. 거실이나 방은 마루, 물에 쉽게 노출되는 주방이나 베란다, 현관 이런 곳들은 타일. 이렇게 공간의 특성에 맞게 자재를 선택한다면 장점은 장점대로 살리고 단점은 단점대로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바닥 마감재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자재가 최고라기보다 나의 환경에 어떤 자재가 더 맞느냐입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우리 집의 생활 패턴과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나에게 맞는 바닥재를 고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제 채널에서는 마루 시공에 대한 과정, 재료 등 모든 정보를 다룰 예정이니까 바닥 리모델링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 채널이 아직 구독자가 적어서 구독하지 않으시면 다시 찾아오시기 힘드실 거예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